일본 증시가 30년 전 버블 경제 때만큼 상승세를 쭉쭉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4년 주식시장 교수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대세 상승은 아닙니다. 네. 박스권인데요. 작년에 코스피 평균이 한 2,497 정도 됐어요. 저는 올해 코스피 평균 한 2,550 안팎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박스권인데, 네. 박스권 하단은 2,400일 정도일 것이다. 물론 그 밑으로 일시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상단은 한 2,700일 것이다. 이런 박스권에서는 사실 주가지수 자체보다는 종목별 변동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종목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종목에 대한 어떤 예. 공부가 필요하고 종목별로 변수가 좀 많을 것 예. 같다라고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좀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제가 산업 분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네네. 한국산업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산업연구원, 정부 관련 연구원인데요. 네네. 거기서 산업 분석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산업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근데 대체로 보면은 올해 좋은 산업이 반도체하고 조선업이에요. 다들 공통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반도체 보니까 2018년에 반도체가 수출 비중이 한 21%까지 갔었어요. 네. 근데 작년에 15%까지 떨어졌거든요.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안 됐죠. 우리 반도체 수출 중 55%가 중국 홍콩으로 가는 거예요. 네. 작년 재작년 중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었는데요. 작년 10월부터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장 최근 통계 보니까요. 우리 간세청에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통계를 발표했는데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중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조선. 이거는 월별로 큰 배가 한 번 나갈 때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영향은 있지만은 네. 그런데 1월 10일까지 보니까 우리가 130%나 수출 증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월 첫 10일간 수출 보니까 올해 반도체 조선업이 경기가 좋을 것이다 그랬는데 10일까지 통계 보니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제조업 쪽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제조업이죠. 제조업의 경기 회복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 보니까 종목을 보실 때도 이 제조업 분야 특히 반도체와 조선이라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조금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볼까 고민하는 매수는 말씀해 주신 반도체나 조선 좀 섹터로 좀 보면 될까요? 예. 그런데 기대 수익률은 많이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반도체 업종 주가가 70% 이상 올라버렸거든요. 작년에는 네, 굉장히 그거는 올해 이익 증가를 작년 주가가 다 반영해버린 거야. 그러면 올해 반도체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내년 이익이 증가해야 되죠. 과연 내년까지 이익이 증가할 것인가? 그래서 저도 애널리스트들 자료들을 쭉 보는데요. 작년보다 올해는 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예, 그런데 내년 이익 증가는 올해보다 증가 속도가 굉장히 둔화돼요. 그렇다는 것은 올해는 반도체 업종 주가가 오르긴 오르는데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작년에 70% 이상이라는 건 놀라운 수익률이거든요. 네. 그리고 조선업종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네. 앞으로 세계경제 둔화되면은 지금까지는 수주가 좋았는데 또 해운사들이 수주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수주 산업들이거든요. 수주를 받아놨고 배를 만드는데 계약을 해놨는데 근데 그 사이 임금이 올라버리든지 그래서 철강 가격, 이런 소재 가격이 올라버리면은 이익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실제로 울산 같은 데 가서 담당자들 만나보면 현장 분위기도 보시면 현장 분위기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JP 모간에서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 이게 주요 테마였고요.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사실 무슨 이야기입니다만은 전 세계 인구 20% 정도가 매일 하루에 $1 미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너무 살쪄가지고 살 빼려고 비만 치료제가 이번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자. 이런 의미에서 금리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팽배하면서 올해는 헬스케어 관련주 조금 더 적게 말씀드리면 바이오 업종 이런 종목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전망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대신에 기대 수익률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는 말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더라도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요즘에 또 잔뜩 뜨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주가 확실히 아무래도 뜨고 있다라는 게 또 지표로도 많이 느껴지는데요.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 넘게 투입을 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또 20%나 올랐다. 이런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우량주 또는 반도체 부품주 등의 중소형주 더 오를 확률이 있는 건 좀 어느 쪽일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 버렸다. 이번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그 일부 소재 관련 이것들도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 버렸거든요. 그래서 H 뭐 이름으로 시작되는 이런 주식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는 반도체 관련주 좋기는 좋지만은 단지 기대 수익률은 SK하이닉스고 반도체 소재 장비 다 좀 같이 낮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기는 우량주나 중소형주 모두 다 기대 수익률에 대한 걸 조금 내려놓으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테마주에 지쳐서 아예 주식시장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희망적으로 느끼고 또 돌아오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 올해 또 주식시장 그래도 상승할 것이라고 또 희망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그 2차 전지 좀 늦게 들어가신 분들 상당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고점에서 지금 절반 이하로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지켜본 거는 모든 사람이 좋고 언론에서 좋다고 나올 때는 우리가 나쁘다고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요새처럼 나쁜 이야기만 나오고 주식시장 떠나야 된다. 이런 때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미국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중국 주가 많이 떨어졌고 특히 홍콩 주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은행들이 홍콩 H지수를 기본으로 하는 거 ELS 팔아 지금 굉장히 좀 고객들도 손실 보고 은행들도 힘들거든요. 앞으로도 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오히려 거꾸로 살 때라는 겁니다. 기회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더 주식시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을 보는 거는 명목 GDP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적정 주가 지금 코스피가 3,000이 좀 넘게 나와요. 근데 2,440이니까 많이 저평가됐죠.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을 M2 강의 통화로 해보더라도 2005년 평균이 58% 정도 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MT 58%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런데 통화가 11월까지밖에 발표가 안 됐는데요. 52%예요. 과거 평균보다 10%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명목 GDP나 유동성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가 10%, 15% 정도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은 거기에 접근해 간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멀리 내다보고 주식 사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충분히 희망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올해가 2, 4월 조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상보다 조정이 한 달 더 빨리 왔습니다. 아마 4월까지는 큰 상승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박스권 거의 하단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주식을 좀 나눠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5월, 6월, 7월 가면은 또 상당폭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박스권이다. 상단은 2,700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7, 8월 가면은 그 수준까지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계속 좀 나눠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에 출연해 주셨을 때 사실 교수님께서 시대에 당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셨던 게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하고 뭔가 공부해야겠다는 이런 투지를 좀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조언이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시대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수님 진짜 어떤 부분을 좀 잘 공부하면 좋을까요? 시대에 당하지 말자 그거는 만나는 거 부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금융회사 다닐 때 정말 수천억 어떤 사람은 몇 조 가지고 있는 이런 분도 뵀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시대에 당하지 말자는 거였었어요.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은 기업도 성장시킬 수 있고 개인도 부를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 거시경제의 흐름을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통계청이나 OECD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하나 정도만 알자. 이런 책을 보면 이제 거시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미시적으로 거시경제 기초 개념 정도는 좀 아시고요. 맞아요. 최소한 그 선행지수 흐름 정도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상식을 알고 있어. 뭐 유식함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대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본 개념 정도는 내가 탑재를 하고 이런 교수님의 뭐 인터뷰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본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김영익의 경제스쿨 또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왕성하게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고 계신데 이런 인사이트들을 많이 시청자분들께도 나눠주고 계세요. 왜 이렇게 또 정보들을 또 항상 나눠주시는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예요. 로버트 실러 엘드 교수가 한 이야기인데요.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금융으로 우리 모두가 부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 나누고 살자. 근데 사실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작년 11월까지 우리 국제수지 통계가 발표됐는데 우리가 이자 소득, 배당 소득 흑자가 296억 달러고요. 그다음 상품 수지 흑자가 256억 달러예요. 우리가 해외에서 금융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무역보다는.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금융으로 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우리 개인들도 금융으로 좀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 배웠던 실무하고 이론하고 접목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같이 한번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뭐 계속 그 유튜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움이 되시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